조금 전에 장금쌤도 말씀하셨지만, 인류학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일단, 그, 어휘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일상어를 깨게 해가지고, 내가 쓰는 말로부터 멀어지는 훈련을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류학이 다루는 기본적으로 무문자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인 자성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목표가 선명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인류학 공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물이나 공기가 가만히 이게 헤어리 치는 거. 그러니까 잠겨 있는 상태가 흐름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앞 시간에서 제가 그 선생님들께 저의 주장은 팀인골드가 그거를 특히나 저항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타고 계속 가야 됩니다. 생각을 타고 가야 되는데 장금쌤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가면 한다는 게 대충 그 정서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로 감흥력이 필요한 거죠. 이건 지력입니다. 지력. 지력과 체력이 같이 있는 문제긴 하지만 기분 나쁜 그 일에 대해서 좋아. 생각을 해야 되겠어로 가는 게 1차적이기 때문에 뒤에 생각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됩니다. 점점 3부로도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능력, 지력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유나쌤께서 어떤 일이 나를 삼키고 올 때 삼켜지면서도 그 흐름을 타는 내 감흥 능력이 지금부터는 시험대에 올라가서 땡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능력을 써야 되는 내가 사고하고 바라보고 직시할 때 또 나가네. 거기서 다시 흐름 또 내가 말려 들어가는 와중인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회오리를 뭐 죽인다든지 그러니까 강화시킬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방을 쉴 수도 있다라는 게 바람론이죠. 바람을 탄다. 그래서 제가 그 지로의 역학을 탐구했다. 바람을 타는 게 그게 역사에서 벌어진 일을 수리한다. 당했는데 다 내가 지금부터 시를 풀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 과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수행적이죠. 매번이 지금이 푸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마신 거는 당한 건데 푸는 건 내가 푸는 거예요. 이게 동기 사건이니까 능동수동이어서 여기서 탓을 하고 이런 거 그럴 시간조차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인식의 힘으로. 그래서 유나쌤에게 그냥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흐름을 끌어가는 방식으로 두 번째 부분이 매질의 상호작용의 조건, 날씨. 그래서 우리가 풍화에 말려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강조를 못했는데 전환의 불가역성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 개념 사회라고 하는 게 인간만의 집합이 아니라 너를 바라볼 때 날씨 속에서 바라본다는 것의 실제성, 그게 사실이고 그게 맞고 그 바라본다는 거를 사고로서 밀어가면 효과가 있다. 기현쌤 제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네. 더 잘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여기서 전환의 불가역성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말려 들어가는 건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백은 안 돼. 그러니까 요 말이 의미를 하면은 나는 인과의 발생자로 계속 그 날씨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선생님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흐물거리는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서 처음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능력치, 결국은 이게 능력치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아까 이거를, 그래서 이게 알아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감흥이라는 게 감정은 아니고 되게 감각적인 것하고 연결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는 게 그냥 단순히 또 논리적인 것만 계속 돌린다고 해서 알아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알아차린다는 거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온 공감각을 동시에
이게 활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의 감정도 살펴야 되고, 뭔가 그 순간에 뭐가 또 더 현명할까 또 살펴야 되고, 모든 조건도 봐야 되는 되게 이게 시체적인 문제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오늘 두 분이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딱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왜 감각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알아차림을 피느냐 이게 아주 이론적으로 중요해서 재훈쌤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훈쌤 그 우리 조재현 선생님께서 인류학 탐구생활 바람과 돌과 뭡니까 사람 그 제주도 편에 쓰신 글이 있습니다. 돌의 조각에 대해서 조재현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글 좋다. 교재로 쓰면 좋겠네요. 그, 제주도의 어떤 돌들은 바람을 맞아가지고 돌에 이렇게 무늬가 생긴 거, 선생님들 느낌 오시죠? 화산이 터지고 바람을 맞아요. 이건 그게 너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거 이상으로 되게 절제미 아름다운 수고미 다 갖췄어. 요런 문제에 대해서 조재영 선생님께서 해석하신 글입니다. 아주 좋은 글인데요. 그러면 그 돌에게 머리가 없다 해야 돼? 이겁니다. 돌에게도 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수 능력이 있고 재영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재영쌤이 주신 질문에 따라가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감옥 능력, 감수 능력이 지력과 같다고 티밍골드가 보기 때문에 바람을 잘 맞는 돌에서 새겨진 무늬 그거는 능력이 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게 그런 의미에서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있다는 게 잴 수 있는 게 아니고 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화강암의 방식, 현무암의 방식으로 바람을 받아들이면 지력이 있는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그런데 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돌 걱정할 때는 아니니까. 이게 이제 더 들어가면 숨을 잘 쉬는 능력이 어디 그 골목길 같은 데 가면 쎄할 때 있잖아요. 안 되겠는데 저거. 여기 되게 직관지죠. 감각적 직관지. 근데 이게 무차별적으로 절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여는 것의 중요성? 휴대폰 문제야. 그게 감각을 인위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관념을 이렇게 가속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류학자로서 우리는 훨씬 더 이렇게 감각을 2차 차단하는 거 있잖아요. 관념을 더 쓰게 되는 선인류학자라면 관념을 더 쓰게 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이래서 팀 잉골드가 3부에서 연필을 잡아야 돼. 선인류학자는. 그리고 노트북으로 빨리 치는 것보다는 이 매질의 느낌을 충분히 가져가는 것의 중요성, 그래서 펜 이렇게 갑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핸드폰 이런 거 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제 공부하는 거, 친구들 넣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문세가 온라인 베이스로 가는 것이 왜 한계가 있나, 공부하는 우리에게, 특히 인류학에게, 여기가 이런 점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매질, 감각적이라는 게 제형세 감각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직접성인 거죠. 그리고 관념적이라는 거는 그게 하나 더 걸러지는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관념을 쓰는 작업이 강화되는 거죠. 조재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그 냄새를 조재영 선생님의 숨을 호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돌파해야 될 게 인문세라고 하는 공부 실험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고 우리 시대에 맞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이 포화에 말려 들어간다, 잠겨 있다와 함께 생각하는 주체성, 그 다음에 전환의 불가역성이니까 탄다, 간다의 이 불가역적인 그래서 팀 잉골드가 생각하는 역사 여기까지 가고 이게 쳤다 말았나, 왜 이렇지?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날씨의 시간, 패턴이 없지 않다. 이런 거고, 요 패턴이 아까 이제 장금생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대적 지혜나 동양의 이렇게 근원적이고 아주 고도한 지혜는 이거를 읽으면서 삶을 보는 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요거는 내용인데요. 날씨,
이런 말을 지금 우리는 그냥 경험적 차원에서 쓴다. 대기 이러면 기상학적 차원에서 쓴다. 분위기 이러면 그냥 정서 차원에서 쓰는데, 자, 그런데 나는 대기라는 단어의 개념을 좀 더 고도화시킬 거야 라고 해서 대기는 다양체다 142쪽에 나옵니다. 지금 팀 인골드의 책을 읽으면 그냥 팀 인골드가 언급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철학자는 질 딜레즈와 가타리로 보입니다. 책으로는 천혜고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 되게 많이 받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팀 인골드에게 다양체 개념과 도주선 개념입니다. 다양체 개념은 질 딜레즈라는 철학자에서 그냥 정의상 n-1입니다. 요 공식이고 마이너스 1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건 뭐냐면 관계의 운동성 속에서 늘 척도가 떨어지는 그 상태가 다양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론적으로 아주 많이 정렬이 된 책이에요. 그걸 공부하기가 좋은 책이고 대기 개념은 일상적인데 다양체라는 말은 뭐냐면 어제는 더웠는데 오늘은 춥다고 이런 방식으로 날씨는 고정값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충분히 내가 땀을 많이 흘렸는데 코너 돌면 다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개념의 핵심은 다양체다입니다. 다양체는 늘 척도로부터 이탈하는 힘이 있는 상태. 이거를 피밍골드가 매끄럽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개념은 매끄럽다의 반대말은 고여간다 이런 거죠. 홈이 파여있다. 다양체 매끄럽다 도주선. 그러니까 언제라도 척도로부터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현옥 선생님 말씀하신 이태원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 이게 응용편이고 지금 제 머릿속에서 풀려나오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세미나를 할 때 팀인구들 읽어나면은 다른 세미나 시간에도 제 생각이 지금 이렇게 풀려나옵니다라고 용어를 쓰는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언어적으로 이 혀의 감옥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응용을 하면은 이태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제는 이런 의미로 다가오고 오늘은 저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그 사건은 나에게 이런 생각의 과제를 줍니다. 일 때 나는 이태원 사건과 함께 도주 대신에 선이다라고 가는 거는 이게 개념이 다른 단어지만 뉘앙스 전혀 다르죠. 그게 도주가 아니고 그게 탈주라고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탈하는 힘으로서의 운동성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현옥쌤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사건이 나에게 매번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이태원 사건은 점점 더 풍요롭다고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역사적 경험? 불가역적인데 점점 더 이런 느낌이 드는 방식으로 그래서 계기 개념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하면 잠겨있다. 주체의 다중적이고 다층적 관계성을 보게 하면서도 계속 우리에게 사고의 편향을 거스르도록 촉구하는 개념이 되겠네요. 다양체니까. 이래서 불가역적이다, 다양하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강조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전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번 더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인류학은 대기인류학이다. 날씨 세계에 잠겨있다는 걸 전면적으로 간다. 여기까지 한다면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오는 게 이 2부입니다. 2부에 전도가 있다. 한 번 전도시킨 걸 다시 뒤집어라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오른쪽 극장이죠. 저기 지금 가보셨나요? 그리스에? 가봤어. 아, 이거 대단하다는데. 굉장히 이렇게 가팔라요, 되게. 네.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좁고요. 네. 이렇게 막 크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공기, 흐름, 음향, 반향 속에서 이 연극이 일어날 때, 이게 교훈적이기도 하고, 감흥적, 스쿨 같기도 하고, 이런 예술 체험인데, 요거를 사람들이, 저러니까 뭔가,
뭐 메시지를 공유할 수도 있고 재밌고 좋고 극적 효과가 커 해가지고 극장을 저런 방식으로 바꿔서 이게 원래 대기 경험으로 촉발된 건데 대기의 형식만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도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 모델에서 그러니까 이 극장 모델, 교육 모델 이게 날씨라는 거를 빼버리고 틀반 정지 모델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 예술가 건축이. 이제 이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식이 됐으니까 그 상식이 된 게 이런 거죠. 제가 요거는 여기 재영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고 합니다. 이 약간 극장 같은 걸 제가 찾은 건데요. 도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날씨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춰지고 보이고 하는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돌아가면은 이 왼쪽 극장에서는 섹스피어 그건 요걸 느껴야 돼. 근데 핵심은 느낌이라는 게 뭘까? 오른쪽 극장에서 이렇게 온 건데 여기서는 바로 이것을 느끼세요. 이렇게 된 거고 이걸 확장하면은 도시나 일상적 삶에서 이렇게 갖추어야 될 세계, 있어야 될 있다의 세계가 주파됩니다. 티밍골드는 있다의 세계가 아니라 흐름으로서의 세계. 그런데 그 흐름이 태풍의 문과 같은 무늬를 갖는 세계. 요걸 집합으로 하면은 매듭, 개인적으로 하면은 이 회오리 이렇게 가고 역사는 다시 회오리. 미나쌤의 학품을 이해하고요. 우리가 대기 날씨세기 세종시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진 일부러 골라왔고요. 여기를 달리게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세계의 주민 대지와 하늘의 충만함을 되돌려주고 다시 전도시키자. 그리고 하고 요거는 그냥 다 안 해도 되는데 다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 좋은 개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개념이라고 이제 책이 나와 있고 그 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티밍골드 선생님이 가다가 떠오르신 생각을 쓴다는데 자동 연상 기법 아닙니다. 잘 보면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글이 떠오른 대로 쓰자마자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세련되고 능력 있게 쓰자요 이런 거고 수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능력 개념을 쓰는 인류학이기 때문에 인류학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선적으로 살지만 그런데 이 빙하가 듣는다 요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빙하가 읽어보면 고고학자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고학자는 돌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돌과 함께 만진다. 단단함과 부드러움, 거친고 매끄러움을 이미 알고 있는 손과 함께 만진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손은 돌입니다. 나은가? 자, 달리 말해 나무와 돌은 시각과 촉각의 이편과 저편에 동시에 존재한다. 뭐지? 저편이라는 단어는 니체에게서 온 거네요. 이거는 선악의 저편. 요거는 선악의 너머에 뭐가 있다는 게 아니고 선악을 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가르는 그 선 자체가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개념의 발생 이전이 저편이죠, 저편. 이렇게 제가 니체의 선악의 저편을 해석해 봅니다. 그러면 요 저편도 시각과 촉각의 이편과 저편의 이게 이게 동시가 핵심이고 이게 여기와 저기가 동시 사건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이 가면 내가 몸으로 나무를 보는 것은 나무가 나를 통해 보는 방식이고 말장난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돌을 만지는 것은 돌이 나를 통해 만지는 방식이다. 그러면 내가 만지기 전에 그 나무와 돌이 없죠. 그런데 나무와 돌은 원래 있었지. 그러면 나무와 돌을 만지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재영쌤 감각이라는 거는 이편과 저편을 발생적으로 나누는데
만지는 순간에는 동시사건이고, 이게 만져서야 비로소 원래 존재했던 나무의 느낌과 바람의 느낌이 현상되기 때문에 만지는 그 사건, 이거를 점화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휘감김에서 지각하는 자는 그가 지각하는 자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제가, 단고의 저게 뭐냐면, 이게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별빛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게 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야, 못 느끼는 나한텐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치면, 그렇다고 별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문제가 풀리고, 소리 같은 경우에도, 안 들리면 그게 못 듣는 건데, 그렇다고 없어? 그런데 들을 수 있을 때 능력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어? 도대체 듣는다는 건 뭐고, 소리 걔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빛은 어디 있는 거야? 소리는 어디 있는 거야? 이러면 둘 다 사건적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 가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맞다. 그런 일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완전히 전공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 단어를 안 쓸까? 왜 안 씁니까? 한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돌아와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 내가 말을 써보고, 키밍골드는 이 경우에, 이걸 이렇게 읽어야 책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 단어를 안 쓴다면은, 벽구쌤? 주체와 객체를 나누지 않기 아, 때문에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네. 작용, 반작용이라는 단어가 주객을 바로 떠올립니다.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주체가 없다는 아닌데, 감각을 하는 감각이 일어나는 자리에서는 그 주체는 늘 우주와 함께이다. 근데 이거를 일기를 쓰려면 좀 끊어야 되지만, 이러다 보니까 그 분석에 있어서 그 단어를 지금 객체가 없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바꿔 말하면 주체도 있는데, 이게 감각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주체가 이거를 용해라는 단어를 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대기이기 때문에 용해까지는 단어가 오지가 않고, 뭔가 흐름을 탄다라고 훨씬 더 흐름 속에서 되고, 지난번에 일부에서 나왔던 문장 중에 하나에 있는데, 이제 그게 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왜 이렇게 썼을까 하고 고민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가 아니고 함께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리고가 아니고 함께고, 네. 그리고가 아니고 함께일 때 뭘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아까 그 방구 그림 보여주시면서도 계속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하고 선생님 오늘 이제 세미나 들으면서 들었던 게,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개체를 좀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개체가 이게 따로따로 얘 개체와 이 개체가 있고,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은데, 함께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있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뭔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용하고 반작용하고도 좀 비슷하게, 네. 그리고를 썼을 때는 작용과 반작용 같이 서로 이렇게 개체가 좀 더 강조돼가지고 영향을 주고 받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함께는 이미 그 각자가 이렇게 애초에 약간 뭐라고 하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후기를 쓰는 거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내가 이 암과 지식이라는 게 말을 해봐야 그게 보답이고, 1차적으로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키링골드. 먹었으면 뱉어. 마셨으면 나눠. 그 욕심쟁이가 되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지식이나 이런 거를 나눈다고 하는 우리 공부의 태제에 정말 맞는 인류 학자이십니다. 근데 이제 후기, 글쓰기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풀려나가는 걸 보면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전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티빙고를 읽고 그런 말을 못해요. 그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풀어봐야 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큰 과제 중에 우리가 써볼 만한 게 나란 뭘까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그 함께란 뭐 요거 아주 좋네요. 요거 그 진희쌤이 지난주에도 아주 그 뒷모습과 그런 것도 사고를 이렇게 증거가 나가야죠. 그 다음에 한상희 쌤이 지금 사용해 주신 것처럼 건강해야 되겠다는 도달점입니다. 생명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팀앤골드의 생명은 숨쉬는 능력에 달려있고 그게 감수 능력, 감언 능력,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것을 받아들일 때 나의 건강함,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 이런 건 아니겠죠. 내가 그냥 감수치 정확해, 뭐 체중 정상이야. 이런 거라기보다 감수 능력에 있어서 건강한 능력이니까 뭐 지금 우리 유나쌤처럼 잠도 자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건강한 거죠. 하품하는 와중에 생각도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누가 건강하냐 이렇게 물을 때 대기가 건강하도록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좋은 숨이란 뭐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의 거리 공부 방법으로 이 책을 읽고 이걸 알았어 이렇게 티밍고려는 가지가 않고 이거를 알았으니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무르익으면서 그리고 요거를 해야 됩니다. 이 조응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조응은 문학적으로는 이렇게 저가 서로 이렇게 되비춘다라고 프랑스 상징주의 시를 설명할 때 분석 개념으로 많이 쓰고 유럽의 근대적 산문가 시가 문학이라는 이 개념을 떠받추는 지식이기 때문에 상식적 언어가 되어 있지만 지금 티밍골드는 이게 함께라는 방식으로 이 단어를 가져가는데 그 함께가 한살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체 개체가 서로 똑같은 모습으로 악수하는 모델이 아니고 말려들고 말려들면서 서로가 서로에 의해 표현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은 한상희 선생님과 오선민이 말을 할 때 오선민에 의해서 이게 이제 사람으로 방 오선민에 의해서 한상희의 어떤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현상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화 모델에서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오선민이야 한상희야 했을 때 이거를 함께라고 하고 그런 상태를 조응이라고 한다. 아까 읽어주신 부분 이편 저편 얘기해서 살 개념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호흡하고 살을 연결시키는 것이 이게 뭐냐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네, 가자요. 네, 조금 어려웠어요. 이렇게 들숨 날숨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기를 들이쉴 때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빈 곳에 소용돌이가 생기고 그리고 내쉬면서 그 빈 곳에 다시 어떤 통로를 내미는 공기의 흐름이 생기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들이쉬는 것이 이제 담는 것이고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과 관련이 있다. 네. 그러면 기억을 담았다가 풀어내는 것이다라서 들숨 날숨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살 개념으로 왔더니 다시 그렇게 선형화돼서 추진돼서 선을 막 그어가는 것이 오히려 회복을 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들이마시는 재수집 리콜렉트가 이번은 해방을 향한다라고 하면서 살 개념으로 오니까 이게 막 뒤집히면서 섞인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어려우면서도 흥미롭습니다. 꼼꼼하시다. 자, 농부는 꼼꼼하다. 그런데 그게 살 개념은 예를 들면 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부기관이야 외부기관이야? 이 안에 있는데 얘가 내부야 외부야? 이런 거죠. 살 있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데 이 누구 거야?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거를 여기 메를로 폰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어진 책을 이렇게 제가 제가 이렇게 남는 바는 이 피부라고 하는 건 완전히 밖으로 열려 있는데 그게 나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막인데 바깥으로 다 열린 거고 이를 통해서 이게 호흡기관이지 않습니까? 피부가. 그러니까 이게 나야 너야 했을 때 메를로 폰티는 감각이 피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가 함께의 자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한다는 것이 기억을 드린다는 건 호흡 자체가 운동적으로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과 함께 뭔가를 하고 도출한다라는 그 전체 지금 유리쌤 말씀 제가 받아서 생각을 더 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아까 이태원 사건처럼 그 사건이 지금 계속 역사화된다고 그 티밍골드가 말하는 그 부분이 해방을 시키는 요거 어떻게 가냐면은 아까 호흡하기 대기에 다양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유리쌤 기억나시죠? 제가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방식으로 역사와 기억의 문제를 가져간다는 거는 그 이태원 사건의 경우처럼 이게 원래는 이런 사건인데 살면서 보니까 인간의 어떤 걸 보여주면서 이게 다양체 N-1인데 유리쌤 제가 설명 잘 드리니까 원래는 A 사건이어서 그건 그 사건이야 이랬는데 지나고 김유리의 입장에서 이거를 다시 호흡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건은 자연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다시 환기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이 그 철학적으로는 N- 다양체라고 하는 건 정지 모델이 아니고 이렇게 척도, 의미의 고정값을 덜어내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유리쌤 이게 해방한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 네, 기억하고 다시 환기하는 것이 담아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방의 방향으로 선을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일시적으로 해보려고. 저기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정답인가? 정답인가? 일시적이가. 그런데 여기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지가 없다. 들레즈 다양체 개념의 1번은, 도달해야 되는 다양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의 척도와 지금의 의미화된 것으로부터의 이탈력입니다. 이탈을 왜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그 다음 문제고, 이탈하면 좋은 게 이거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방향을 트는 아주 강한 힘? 이거를 공식화해서 N-1, 이거 외우면 좋다요? 네, 핵심은 -1이고, 이거를 티밍골드가 되게 선적이다. 그러니까, 유나쌤, 이거를, 그 일은 이런 일이야가 아니고, 이런 일이 없는데 또 이런 일일 수가 있어의 이탈력을 내가 가질 때를 선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지금 유리쌤 포착하시는 거는 되게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많이 탐구한다. 정말로 탐구하는 거고, 해방이라는 단어는 유리쌤이 아주 잘 포착하신 것처럼 다양체 개념과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날씨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것만 있을 리가 없자라는 걸 완전히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해방된다. 무엇으로부터? 언제나 무엇으로부터를 두는. 이탈해야 될 것이 언제나 계속 떠오르는. 더 나아가기는 힘들고, 왜냐면, 이제 책 내용이, 많은 영감을 주거나 매혹적이었지만, 그 많은 사례들과 그 다루어지는 인용 도서들이 다 낯설기 때문에, 이게 되게 빨리빨리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다 깨다 하면서 읽으면서 꿈을 꿨는데, 어떤 길에서 만난 남자 2명, 죄송합니다. 길에서 만난 남자 2명이 여자를 잘 꼬시는 방법을 찾고 싶다면서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옷을 고르는데 아무리 만져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옷가게 주인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러이러한 상품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2개를 꺼내왔는데 하나는 부채고 하나는 가락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막 자다 깨다 했던 거를 나누면서 저의 헤매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람 걸 시리네요. 네. 그쵸. 네, 세상에. 너무 그러네요. 동아일 같은 너무 동아일 같은 꿈에 바람기가 그래서 좋다요. 그 꿈이 리얼하다. 라고 이 티몽류드가 생각하는 꿈은 그 현실의 영역에 다 들어와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해해보고 싶은 것이 좋은 개념입니다. 내가 나무를 만질 때 그때 나무는 나를 통해
나무가 나를 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 빛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빛을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건들이 저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함께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여기서 이거 좋네요. 일단 한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러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좋고 여기서 지금 세미나의 개념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런 걸 일차적으로 사고라고 하자요. 영어로는 이벤트네요. 별 얘기 아닌 거죠.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그 흐름에 말려 들어가면서도 정신 차려와 동시에 이 역학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실로 광고처럼 풀어낼 수 있을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개념과 사건 개념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을 들레지의 천해보원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고는 그냥 벌어지는 거고 사건이 되려면 그것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화될 때 팀인골드의 언어 방식을 쓰자면 새로운 방식으로 짜여질 때 새로운 산출의 선이 나올 때 이게 선이 안 나오면 그거는 응고된 거고 덩이가 돼요. 반드시 사고는 뭐냐면 선이 더 안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개념어를 또 한상희 선생님 주신 아이디어를 받아서 가봅니다. 팀인골드도 그런 방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봐서 내 몸으로 온몸으로 그 별을 느낀 반고가 바로 그 그림을 그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별을 본 거는 사고인데 별을 이렇게 보고 음미하고 감흥하는 주체로서 계속 생각을 해서 내가 본 별은 이것이었을까를 그림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그 별이 빛나는 밤인가요? 그 그림은 이제 사건으로 작동이 개시됩니다. 그러면 반고가 그린 그 그림은 세상에 단 한 점밖에 없는 실제하는 별로 이 세계의 창조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고를 계속 사고의 선을 풀려나가려고 하니까 창조되는 거죠. 제가 재영쌤 잘 갔습니까? 재영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저도 아까 선생님 산출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나무를 만질 때 나무가 나를 만지면서 산출되는 그 지점에서 사실은 그 작품이라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술가가 일방적으로 재료를 이렇게 완전히 컨트롤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걸로 과거의 어떤 그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나무 조각을 할 때 사실 되게 본능적으로 먼저 이렇게 쓰다듬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나름대로 그 재료들을 감각하려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행위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작품 자체도 제가 일방적으로 막 뭘 깎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겠지만 그때 왜 그 나무에 어떤 옹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옹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딱 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옹이와 그 결을 이렇게 살려가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쳐내지 않고 뭔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릴 때긴 한데 지금도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오늘 그 매주 얘기도 나왔지만 또 제가 잘 아는 또 다른 어떤 이제 작가분 중에 영상을 다루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전시장을 갔을 때 영상 작품이 있으면 관객들이 볼 때 그냥 딱 켜놓고 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작업을 하는 중간에, 그리고 이렇게 작품이 열리기도 전에 계속 영상을 틀어놓고 사운드를 계속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공간에. 근데 자기는, 이 전시장이라는 공간 안에 그 소리가 이렇게 다 차여지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그때 좀 쓰셨는데, 그게 그때도 좀 인상 깊었는데, 오늘 저희가 그 매질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공간의 그 자기의 작품 자체가 완전히 대기 속에 잠기는 거?
그리고 또 그 관객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그 같이 엮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상상이 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잠겨서 계속 소용돌이 치는 중에 있구나. 그게 그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그때는 몰랐는데, 팀앤골드의 시선으로 다시 좀 그게 약간 복귀가 오늘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조각가가 나무를 이렇게 되겠네요. 조각가가 나무에게 이끌립니다. 왜 이끌릴까? 왜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나무를 본 기억 때문에. 먼저 밟아봤던 그 느낌 때문에 이끌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나무는 아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무가. 근데 그 모든 기억과 그 모든 느낌이 이 매질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게 오면 감옥 능력이 높은 사람은 촉발이 돼가지고 그걸 진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해. 그 기억과 역사 관계가 나무를 탁 만지게 하면 이 나무는 나에 의해서 그 기억과 함께 자기를 다 드러내죠.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걸 계속 음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감흥 능력이네. 바꿔 말하면 기억 능력이고 이런 예술가일수록 역사와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접근해야 되고 가장 감흥 능력이 높은 예술가일수록 현재의 역사 문제, 과거의 역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다 이렇게 되고 또 결과로 나무 한 그루가 조각되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읽고 공부하는 우리한테도 선인류학자가 되어야 된다면은 우리는 시를 풀어내야 될 미션이 있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글이죠, 글. 이것도 글이 쓸 수 있다고 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써본 우리가 다 아는 겁니까? 좀 쉽지. 안 되잖아. 그거는 어느 대가도 자기가 이거를 쓰려고 태어나지 않지 않나? 조정래 선생님도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써보면서 감흥 속에서 조응이 일어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으로 현상되는 게 아니라 우주가 나를 통해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이름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우리는 자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통해서 드러난 세계의 느낌을 내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글은 내 글이 아니고 네 글도 아니고 우주가 나를 통해 썼는데 쓰지 않으면 그 우주는 없는 우주라는 점에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지금 선인력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말을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세미나를 각자의 방식으로 하시면 좋다요. 좋은가 방고의 그림 그 다음에 풀려난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은 너무너무 아쉽지만 여기까지를 하자요.